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빠져나오지 않았지? 왜 그 말을 믿었지? 왜 끝까지 붙잡혀 있었지? 그 질문을 대부분은 결과만 보고 던집니다. 오늘은 그 질문의 방향을 살짝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자기 판단을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의심이 어떻게 복종으로 변해가는가?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리적 지배, 그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은 이은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왜 위험한지, 어떤 구조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걸 하나의 사례로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확실히 해두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너무 빨리 유행했고 너무 쉽게 남발됐습니다. 누군가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연인이 고집을 부려도 가스라이팅, 상사나 부모가 잔소리해도 가스라이팅, 이란 용어를 우리는 남발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진짜 피해는 가벼워지고 진짜 심리적 지배는 숨어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혼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은혜 사건, 즉 가평 계곡 사건은 살인사건이기도 하며 사기사건이기도 하고 관계 착취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지점은 하나입니다. 관계 안에서 피해자의 판단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런 유형의 사건이 항상 그렇듯 처음부터 폭력이 보이는 형태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은 관계입니다. 친밀함, 신뢰, 생활 공유, 경제적 공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유. 그 다음이 통제입니다. 죄책감, 불안, 인정 욕구를 이용한 정서적인 통제, 돈, 인간관계를 이용한 현실적인 통제. 이 과정이 오래 지속되면 피해자는 어느 순간 내 판단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확인의 창구가 가해자 한 명만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관계가 연애가 아니라 지배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가스라이팅의 개념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심입니다. 가스라이팅 혹은 가스등 효과란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히 무너뜨려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핵심 효과는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판단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 불안, 혼란, 자기 검열이 누적되고 결국 내가 틀린 것 같다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사람은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해자 한 명으로 고정되는 순간 가스라이팅이 완성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한국 심리학계에서도 널리 정착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단어는 그럴듯하다. 그런데도 정의는 느슨하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입맛대로 가져다 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란 개념과 용어는 오남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를 멋있는 단어로 보지 않고 기능적으로 다시 번역합니다. 지배, 세뇌, 통제, 교란, 조작, 부당한 위압. 어느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이란 용어 대신에 심리적 지배라는 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938년 희곡, 그리고 1944년 개봉했던 영화 가스라이트라는 컨텐츠에서 유래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벌어지는 이상 현상들을 아내가 예민해서 착각해서 정신이 이상해서 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이 매번 같은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환경입니다. 불빛이 어두워지는데도 어디선가 분명 소리가 나는데도 남편은 말합니다. 너가 이상한 거야. 이게 반복되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착각한 건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문제가 있나? 이때부터 피해자는 현실을 감지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할 권리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진화할까요?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려면 먼저 관계가 가까워야 합니다. 가족, 애인, 직장 상사, 선우임, 아니면 선생님.
나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 대부분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라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명령보다는 조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해자는 이런 말을 주로 씁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너가 걱정되어서 그래. 나는 너 편이야. 이 말들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작은 실수, 작은 흔들림들을 지속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원래 그런 실수 자주 하잖아. 그때도 너가 잘못 기억했던 거잖아. 넌 항상 중요할 때 이러더라. 이게 쌓이면 피해자는 지금 순간의 현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해자는 내가 옳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틀릴 수 있다를 얘기합니다. 자기 의심이 커질수록 피해자는 더 많은 확인을 요구하고 그 확인은 가해자에게 종속됩니다. 피해자가 반발하면 가해자는 문제를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너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했나? 별거 아닌데 문제를 키웠나? 다들 이러고 사는 건데 나만 과민 반응을 한 건가? 이 단계에서부터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쟤 좀 예민한 것 같아. 쟤 좀 망상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사회적인 고립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대화는 더 이상 사실을 다루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너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는 혼자서는 못해. 여기서 피해자는 사건 하나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대의 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잔소리와 조언과 가스라이팅을 구별해야 할까요? 잔소리도 가스라이팅일까요? 충고도 가스라이팅일까요? 모든 통제는 다 가스라이팅인 걸까요? 아닙니다. 판별 기준은 오히려 단순합니다. 조언이란 결정권이 나 자신에게 남아있고 근거를 제시해주고 판단을 돕는 것을 조언이라고 합니다. 모든 판단과 과정은 나 스스로 하지만 그 과정을 돕는 것이죠. 다시 말해 조언은 도움이지만 가스라이팅은 지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이은혜 사건, 가평 계곡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회자되는 이유는 살인의 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 착취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스라이팅하면 강요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그보다 더 싸고 안전합니다. 피해자 스스로 이 선택을 했다고 믿게 만들면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돈을 이은혜에게 가져다 줬으며 스스로 계곡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는 피해자가 생전에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자주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의 목표가 안전이 아니라 인정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피해자는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해야 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 관계가 깨지면 나는 쓰레기가 된다. 그래서 나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이 계산을 가해자와 이은혜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나를 실망시키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야. 이 말은 칼보다 약해 보이지만 결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강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처럼 때에 따라서 칼보다 훨씬 날카로운 흉기가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칼의 의미를 너무나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학대가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야,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라는 장난 같은 말 뒤에는 진짜 정신적인 지배는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볍게 쓰이기 시작하면 가해자는 그건 너 망상 아니야? 라고 더욱 쉽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또 예민했나? 내가 또 오버한 건 아닌가? 단어의 남발이 가해자에게 또다시 무기가 되는 구조,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판단 불능 상태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폭력이 없이도 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권리를 빼앗긴다. 피해자는 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의심을 학습했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서 사건을 막는 핵심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빼앗기는 구조를 초기에 끊어야 한다. 가스라이팅을 의심해야 하는 신호는 상대가 날 싫어하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시작입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모리아티였습니다.